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어들면 나는 어떡하? 사람들이 줄어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소설, 인문학, 사람 가격 오른다. 사람 공급은 줄고 사람 소비가 증가한다. 사람을 소비하는 자 신이다. 신은 인간을 소비. 신인간 소비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인간끼리 느끼는 정, 러브, 사랑 에너지가 줄어든다. 나를 아껴줄, 보살펴줄 좋은 사람은 줄어든다. 내가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비싼 사람, 사람끼리 애절은 사라진다. 사람이 애절이 없는 비싼 사람과 살 수 없어 비싼 사람 대신 저렴한 AI 로봇과 강아지와 산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게 태어난 아이는 줄고 우리 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0. 얼마라고 한다. 한 명이 안 된다. 부부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게 한 명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애를 낳고 어떤 사람은 애를 낳지 않으니 사람 공급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늙은 사람들은 신의 밥이 되거나 신이 되거나 해서 신의 소비를 함으로써 인간은 점점 인간끼리 만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마치 그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소 새끼를 낳지 않은 채 소가 팔려나가면 소가 도살장으로 나가면 소는 줄어든다. 소끼리 느낄 수 있는 정이 그만큼 줄어들고 소끼리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인간이 소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을수록 소가 새끼를 낳지 않으면 낳지 않을수록 소는 재미가 없어진다. 같은 동족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의 새끼를 낳지 않고 신이 계속적으로 인간을 소비하게 되면 인간끼리의 삶은 정말 힘들어진다. 이상하게도 한 30년 전,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직장생활 할 때 내가 힘들 때 맥주를 한 잔 먹으러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냥 맥주도 파는 그런 어떠한 그 조그만 가게 맥주 주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떠한 힘든 시절에 이렇게 정도 가끔은 술 한잔 먹으면서 위로받을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것이 인간이 비싸졌다는 증거다. 인간이 이제 술을 먹고 조금 그 위로를 받을 곳은 어쩌면 없어진 것 같다.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술 한잔 먹고 술만 먹는 것이지. 그러나 옛날에는 술도 먹고 술의 그 주인과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그때는 인간이 좀 쌌지 않았을까? 지금 인간이 너무 비싸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휴식을 취하고 인간이 인간끼리 조금은 긴장이 해소한 가운데 이야기할 곳은 없어져 버렸다. 인간 가격이 비싸진 것이다. 좋은 것이다. 모두가 인격적으로 높아서 좋은 것이다. 나를 웃겨주는 사람,
나를 좀 존귀해준 사람, 그것이 내가 술 먹어주러 가면 매상에 올려주니까, 그리고 그 술 주인은 나를 좀 기빈 대우를 해줬다. 그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이러한 아주 서민이 갈 수 있는 곳에 그러한 나를 기빈 대해주는 그러한 인간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런 일을 안 한다. 사람이 사람끼리 허술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끼리 좀 겸손해주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 좀 우쭐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챙기면서 그 사람이 남겨준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워낙 비싸져서 그러한 소소한 즐거움은 사라져버렸다. 이제 인간이 줄 수 없어서 우리는 인간이 줄 수 없어서 TV 속에서 혹은 영화 속에서 그러한 어떠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없는, 몸으로 느낄 수 없고 정의를 느낄 수 없는 그런 눈요기만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것도 TV 속도 그렇다. 다 사람이 똑똑해졌고 사람이 비싸지니 사람끼리는 어떤 사람이 감히 어떤 사람 찾아가서 농담을 걸 수조차 없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찾아가서 말조차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비싸졌다. 사람이 점점 비싸지니까 나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비싼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싼 사람을 살 수 없게 되어서 나는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에 어쩌면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을 때도 있다. 내가 고작 말한다고 하는 것은 독백이고 내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걸으면서 내면에 나와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가격이 비싸지고 사람들의 풍기현상이 있다. 신도 사람을 좋아하고 인간도 사람을 좋아하는데 늙어가는 인간은 반드시 신의 밥이 되기 때문에 신은 인간들을 줄어들고 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다. 나를 낳아서 나를 극진히 사랑해줬던 어머님은 내 나이 29살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래도 어머님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나를 원 없이 사랑해주고 갔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의 큰 힘으로 나는 이 세상에 비싸진 사람 틈바귀 속에서도 비록 하루 동안 있어도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에게 충분하게 사랑해준 어머님 덕으로 그 사랑의 에너지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다. 이제 나는 60인데 나는 60이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다. 나의 인생 길에서 60은 큰 의미가 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좀 없다 해서 내가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나의 내면의 성숙과 깨달음과 나와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충분히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사람이 비싸지니까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비싸진다. 각자 사람들은 스펙이 높아지고 각자 사람들은
역량이 높아지면서 더더욱 철학적, 인문학적 사람의 가치 비싼 것보다 더 경제적 가치까지 비싸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 혹시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짝이 너무 비싸 보여서 나는 장가를 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나는 강아지 한 마리 사서 강아지랑 살고 있다. TV에서도 보았다. 어떤 그 젊은이가 애로워서 강아지랑 쭉 살았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됐다. 결혼하게 됐는데 아이와 강아지가 있었다. 갑자기 내가 그 젊은 청년이 아이를 좋아하니까 강아지와 아이 사이에서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매우 곤란한 지경이 생겼다. 60살인 내가 본 그 어떤 인간의 삶 형편에서 강아지가 어마어마 중요한 요소였다. 자기 혈족인 자식을 해쳤는데도 강아지를 품어주고 있었다. 강아지도 젊은 청년들에게는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60살인 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 강아지가 시기질투심으로 해서 아기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리고 가족 간에 있어서 강아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걸 품어주고 있었다. 나 같으면 그 강아지 폴세 버렸을 것인데 말이다. 이제 강아지와 로봇은 비싸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혼자 너무 외롭게 살 수 없어서 강아지와 AI 로봇을 구입해서 살아갈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 나를 향해서 공손하게 대하다고, 어떤 인간에게 나를 향해 사랑해다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인간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인간끼리 서로 애절을 잊어버렸다. 애절이 생기는 것은 인간끼리 서로 아쉬울 때 서로 아쉬운 사람이 고개 숙인다고 했다. 갈증 냉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인간끼리 아쉬운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끼리 관계는 매우 비싼 사람과 매우 싼 사람은, 물론 싼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다 비싸니까 어떤 나 입장에서 어떤 비싼 인간에게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개와 살고 AI 로봇과 살게 된다. 우리는 AI 로봇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언젠간 AI 로봇도 진화가 돼서 함부로 말하는 인간에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개를 샀다. 개의 피부에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누구도 나에게, 비싼 인간이 나에게 스킨십 할 수 있는 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를 사서 산다. 이거는 지금 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소설이고 유튜브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개를 샀다. 개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근데 어느 순간 개는 사람처럼 되어서 상전 노릇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개를 상전으로 모시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집사라고 이야기한다. 개는 상전이고 개가 부른 집사가 개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비싸진 현상이다. 사람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그 비싼 사람 대신해서 AI 로봇과 강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 알지도 못한다. 신이 인간을 소비해서 인간과 인간끼리 정과 사랑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비싸지고 또 나와 함께 내 중심으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살기가 힘들어진다. 사람은 서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또 애를 쓴다. 그런데 이 살기가 힘드는 본질이 뭔지 모른 채 허덕인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엔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는 뜻이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 네 스스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끼리 정을 잃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상부상조, 사람과 사람께 함께하면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과 재미가 서로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기 급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삶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재미를 챙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아수라장 속에서 나 혼자라도 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묘한 증상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왜 사람끼리 못 살까요? 사람이 비싸지다 보니까 사람이 애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애롭고 쓸쓸해도 어떤 사람과 살고 싶은데 그 사람과 살긴 살수록 그 사람이 애절이 없어서 나는 힘들었어요. 차라리 애절 없는 사람과는 살 수가 없었어. 비싸졌으니까요. 아쉬운 게 없어졌으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애절은 없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혼자 살기 위해서 게임기도 있잖아요. TV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곳은 따뜻하지 않거든요. 차갑거든요. 그래서 TV, 영화 이쪽은 내 귀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아니지만 따뜻함만 느끼면 돼서 인간이 비싸서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은 개와 사는 거죠. 개는 느끼고 따뜻할 수 있거든요. 개 소리는 못 듣지만 수많은 매체에서 사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사람 소리는 들을 수 있죠. 음악하는 사람,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사람들은 한 노래 잘하는 가수를 품에 안으면서 응원하면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 가수가 활동하는 모습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삽니다. 우리는 1대1로 근접해서 만나면 사람이 힘듭니다. 애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을 짝사랑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꾸질 않고 그 사람 노래 잘하고 그 사람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멀리서 팬으로 살아갑니다. 가까이서 인간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 애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말랐고
인간의 정이 말라서 우리는 인간끼리 오손도손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남 살기까지 챙겨줄 만 여력이 없어서 사람의 삶 속에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애절을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살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이 사는 애절을 모릅니다. 남녀가 만나면 하나님과 창조주가 우주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 살게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과 양이 만나면 우리 전기가 그렇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만나면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음과 양, 음인 사람과 양인 사람이 만나면 전기가 흐릅니다. 따뜻함이. 거기서 서로 만나야 전기가 흐르잖아요. 서로 떠나보면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은 서로 만나서 전기를 흐르게 해서 거기서 밝게 해서 서로 재밌게 살고 서로 협력해서 항상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살게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는 자연의 이치에 벗어나 떨어져 살려고 합니다. 왜? 사람과 사람의 애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밝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둡게 살게 됩니다. 따뜻하지 않고 차갑게 살게 됩니다. 사람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의 성비가 무너지면 우주의 질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영혼인 사람과 플러스 영혼인 사람이 만나서 그곳에서 따뜻함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밖이 추워도 둘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비싸지니까 사람의 태어남은 줄어들고 죽는 사람이 많은 이 시점에서 사람은 비싸지니까 사람은 오만해졌고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아쉬움이 없어져 사람끼리 애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돈이 각자 살만한 돈이 있고 하니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싸우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싸우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러면 차갑습니다. 전기가 흐른 곳은 따뜻하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건 차갑거든요. 전기가 흐른 곳은 밝지만 전기가 흐른 곳은 어둡습니다. 밤에 음인 사람과 양인 사람과 그 시커먼 밤이 만나도 밝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흐르고 또 따뜻함이 흘러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과 사람이 너무 비싸고 사람과 사람의 애절이 없어서 그냥 떨어져 삽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불이 비춰져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 삽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끼리 살아서 밝고 따뜻하게 살지 못하고 어둡고 춥게 살까요? 사람들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너무나 많이 소비했고 인간은 인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끼리 애절이 무너져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야만이 전기가 흐르고 밝게 빛나는 전구도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지면 절대적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서로 필요해서 항상 붙어 있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전기불을 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왜 이 자연의 이치인 항상 붙어 있어서 따뜻하고 재밌고 그렇게 사는 그거를 인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절이 없어서 서로 아쉬움이 없어서 밖에 튀어나가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돈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이혼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혼자 삽니다. 혼밥, 혼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맞습니까?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태어날 때 절대 혼자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는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바로 탄생한 영혼에게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게 해서 음을 선택하면 양을 점지해주고 양을 선택하면 음을 점지해줘서 이 세상 몸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가고 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짝끼리 만나서 서로 헐뜯고 서로 소중하게 여길지 못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신이 인간은 계속 가져가고 공급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비싸지니까 나 입장에서 타인은 다 비싸지니까 내 입장에 타인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타인 입장에 나도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과 인간께 살지 못하고 로봇과 개와 살게 됩니다. 여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선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전기불이 붙여 밝아져서 그 세상을 밝게 살지만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살면 아무리 좋다 해도 외롭고 쓸쓸하고 어둡고 아무리 기회를 느끼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없고 인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그 삶은 외롭고 쓸쓸하고 어둡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설, 인문학, 사람 가격 오른다. 사람 공급은 줄고 사람 소비 증가. 사람을 소비자는 신이다. 신은 인간을 신인간 소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인간끼리 느끼는 정, 사랑 에너지가 줄어든다. 나를 아껴줄, 보살필 좋은 사람은 줄어든다. 내가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비싼 사람끼리 애절은 사라진다. 사람이 애절이 없는 비싼 사람과 살 수 없어 비싼 사람 대신 저렴한 AI 로봇과 강아지와 산다.